유학생에게 필요한 남편.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 있는 거짓말을 해줄 줄 알아야 해요. 그렇다고 제 남편을 빌려줄 순 없잖아요. 박사 시작한 해에 첫째가 나오고 논문 쓸 때 둘째가 나왔는데 신생아를 데리고 논문을 쓴다는 게 닥치니까 어떨 거래 했죠. 정말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. 근데 남편 때문에, 그땐 정말 남편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남편 덕분에가 됐죠. 왜냐면 아무도, 가족도 지도 교수님도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지 않았거든요. 근데 남편 혼자 밀어붙였어요. 유학생에게 이런 남편이 정말 꼭 필요해요. 그렇다고 제 남편을 빌려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몇 가지 힘이 되었던 일을 나눠보고자 해요. 남편은 특히 시댁에 거짓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해요.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죠. 여름방학 3개월은 한국에서 지냈는데 주변 분들은 방학이면 시간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. 특히 논문 쓸 때는 절대 방학 때 쉬면 안 되거든요. 공부에도 페이스가 있잖아요. 그래서 방학 때 쉬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저희 아이들 좀 봐주신다고 시어머니가 와 계셨는데 아이들이 자꾸 저한테만 옵니다.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. 문 닫고 방에 들어가 있어도, 그리고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도 엄마는 엄마만의 공간과 엄마만의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러니까 논문 쓰다 말고 기저귀 좀 갈고, 논문 쓰다 말고 좀 놀아주고 좀 안아주고, 그렇게 깨작깨작 공부를 하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. 근데 주말에 남편이 집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. 근데 그때 어머니한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. 엄마, 우리 그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서 애들 좀 봐줘야겠어. 우린 좀 나갔다 올게. 그래서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오는 거예요. 남편도 같이 앉아서 읽고 싶은 책도 실컷 읽고, 저 논문 쓰는데 혼자 이어폰 끼고 뭘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, 그냥 대학생 커플이 된 기분? 제가 부탁하거나 그런 적은 절대 없는데 그렇게 알아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해줄 때 그때 정말 고맙더라고요. 하루는 통화 중에 생뚱맞게 혹시 힘들어서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당연히 있죠. 나도 모르게 난간에 몸이 기울어진 적도 있었고, 제 연구실이 5층이었는데 이렇게 달팽이식 계단이었어요. 5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떨까?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고, 특히 잠은 부족하고 몸은 힘든데 첫째는 안아달라 보채고 둘째는 응애응애 울고 있고 이유식은 막 다 타버리고 논문은 끝이 안 보이고 막 그럴 때 지금 이 순간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. 모든 게 그냥 다 정지되고 그냥 영원히 푹 자고 싶다.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힘들다고 했죠. 이럴 때 어떤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될까요? 많이 힘들었구나. 자기는 할 수 있어. 힘내, 자기야. 뭐 그래야 좀 힘이 나잖아요. 그때 남편은 따뜻한 위로나 공감 뭐 이런 거보다 자기 한계를 한번 테스트해봐. 한계를 테스트하다뇨. 저는 그때 정말 한계를 다 한 것 같았어요. 제가 그 이상으로 뭐 어떻게 더 할 힘도 없었거든요. 지금 포기하면 한국 와서 갈 곳도 없어. 나고자가 되는 거야. 논문은 무조건 끝내고 와야 돼. 뭐 그러는 거 있죠. 아니, 뭐 힘들다고니 왜 물어본 거예요? 그때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.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뭐 그런 심정이었으니까요. 근데 전화 끊고 몇 분 안 돼서 문자가 왔었어요. 돈 좀 보냈는데 입고 싶은 옷 하나 사 입고 힘내서 끝까지 하고 오라고요. 자기가 할 만하니까 이러는 거야. 난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. 아니 뭐 와이프가 주식이라도 된 듯이 뭐 주가 상승 안 하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? 근데 그러고 나서 저를 보니까 제 옷에 막 우유도 묻어있고 그냥 제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. 그때 제가 그 문자 찍힌 070 전화기 들고 정말 한참 울었어요. 돈의 액수보다는 그렇게 행동으로 위로를 해준 남편한테 고맙기도 했고, 포기하면 한국 갈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에 좀 무섭기도 했어요. 말로는 위로를 하기가 힘들잖아요. 특히 한국 언어가 사랑해, 미안해, 고마워 뭐 그런 거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렇게 문자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. 저는 말보다 행동, 게다가 현금이 딸려서 오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. 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교수는커녕 박사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. 더군다나 남편은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건 상상도 안 했거든요. 제가 아기를 데리고 혼자 공부를 한다니 주변에서 많이들 쑥덕거렸어요. 얼마 안 가서 이혼할 거다. 애 데리고 무슨 공부를 하겠냐. 그냥 미국에 있고 싶으니까 학생 비자 연기해서 저러는 거지. 남편이 뭐 믿고 떨어져서 저러냐. 뭐 박사는 아무나 하냐. 뭐 말들도 많았어요.
저한테 그렇게 직접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요.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제 귀로 들어오는 적이 많았죠. 근데 한국에서 남편은 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. 시댁 사람들은 물론이고 남편 동료 및 상사들한테 막 너 뭐 믿고 거기 와이프 두고 왔냐? 투자 가치가 있냐? 그러면 바람 난다. 감시 잘해라. 뭐 많은 얘기를 들었죠. 근데 그런 모든 불편한 말들을 혼자 다 듣고 저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굉장히 잘해줬어요.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고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.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혼자 귀국한 거지 설상 박사 학위를 못 따도 미국에서 혼자 살아본 경험도 값지지 않겠어? 공부하는데 돈을 쓰는 건 인생의 가장 멋진 투자고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말해준 거예요. 이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가을 학기 시작하러 미국으로 떠나려는 저에게 남편이 준 선물이에요. 일종의 산문집 같은 거예요. 남편이 모아두었던 글을 이렇게 엮어준 거예요. 감명 깊은 구절이나 받은 이메일 중에서 좋은 글이나 시 이런 것들을 모아둔 거예요. 제가 이 첫 장을 읽고 영상을 마쳐야겠어요. 이 책을 선물합니다. 사랑하는 아내에 도전하고 성취하고 베푸는 삶을 소망하며 이 책을 선물합니다. 곧 떠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촛불 하나의 소망을 마음에 담아 이 책을 선물합니다. 때로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일지라도 강철 같은 인내와 철마에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, 그리고 마음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즐기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선물합니다. 다시 보는 그날, 이 책의 한 구절을 나누며 공감하는 그날을 그리면서 이 책을 선물합니다. 사랑합니다.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남편이